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직접 죽였습니다. 죄명은 왕을 독살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인조 24년 창경궁 한 전각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붉은 빛이 도는 사약. 왕의 명입니다.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왕의 맏며느리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입니다. 조선 역사상 시아버지에게 사약을 받은 유일한 세자빈.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간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 5년 도승지 강석기의 둘째 딸이 왕실로 들어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 덕이 있고 총명하다는 평을 받던 그녀. 인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강빈은 단순히 유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혔고 경제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남편 소현세자와의 사이도 좋았고 연이어 새 아들을 낳으며 왕실의 미래를 밝혀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조 14년 가족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려오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45일 만에 항복.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태종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 소현세자와 강빈,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강빈은 머나먼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심양에 도착한 강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볼모의 신분, 타국의 땅, 그리고 만삭의 몸.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빈은 심양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국 땅에서 제대로 된 의료도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세자 부부를 수시로 감시했고 필요한 물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멸시 속에서 버텨야 하는 나날들. 보통의 왕족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강빈은 달랐습니다. 강빈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처소를 정비하고 함께 끌려온 조선인들의 생활을 조직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에게 굽히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력이 필요하다. 강빈은 직접 무역에 나섭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인삼, 비단, 종이를 팔고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의 물류를 중개했습니다. 세자빈이 직접 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강빈의 경영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심양에 농장을 만들고 직접 농사를 감독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며 재산을 불려갔고 이 돈은 단순히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강빈은 청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 포로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 해방시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그녀 덕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선 정부도 못한 일을 세자빈이 해낸 겁니다. 강빈의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강빈은 독일인 선교사 아담샤를 통해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접합니다. 천문학, 의학, 농업기술. 그녀는 이것이 조선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현세자 역시 아담샬에게 서양 학문을 배우며 깊은 교류를 나눴습니다. 부부는 함께 꿈꿉니다. 이것을 조선에 가져가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 강빈과 소현세자가 구상한 미래의 조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서양식 천문 관측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새로운 농업기술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한다. 서양 의학을 도입해 질병을 치료하고 청나라는 물론 서양과도 교역하는 개방된 나라. 강빈은 특히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학문과 경영을 통해 성장했기에 조선의 여성들도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200년 후 개화파들이 꿈꾸던 바로 그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있던 인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인조였으니까요. 자신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청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청태종이 소현세자를 총애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왕을 세자로 교체하려 한다는 소문도. 인조의 뒤틀린 자격지심은 아들을 경쟁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인조 23년, 마침내 8년 만에 소현세자와 강빈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세자는 서양 서적, 천주교 성물, 과학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샬이 선물한 천구이와 지구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아들이 가져온 것들을 보고 경로합니다. 오랑캐 물건을 가져오다니 세자가 가져온 미래의 씨앗들을 인조는 모두 내다버리게 합니다. 강빈이 8년간 꿈꿨던 새로운 조선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처음부터 짓밟힙니다. 귀국 2달 후 소현세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사망. 나이 34.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독약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사관조차 독사를 의심한 겁니다. 강빈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8년간 함께 꿈꿨던 동반자, 새로운 조선을 만들 파트너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칼끝이 향합니다. 세자가 죽자 다음 왕위는 당연히 세자의 아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손자가 아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강빈에게 혐의가 씌워집니다. 강빈이 인조를 저주했다. 강빈이 왕을 독살하려 했다. 인조의 침전에서 독이 묻은 전복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정황이 이상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궁녀들은 처참한 고문 끝에 자백합니다. 전형적인 조작 사건의 패턴입니다. 인조 24년 3월, 강빈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약입니다.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선법에서 세자빈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에 먼저 패빈 절차를 거칩니다. 세자빈의 지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뒤에야 사약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8년간 이국 땅에서 살아남았던 그 강인한 여인은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 시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맞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빈의 세 아들, 인조의 친손주들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2명은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에 강빈의 친정 역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버지 강석기는 부관참시를 당하고 오빠들은 처형됩니다. 인조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사돈 집안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강빈이 왕비가 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645년에 이미 서양 과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200년 앞선 개혁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조의 권력욕과 피해망상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이후 쇄국과 정체의 길을 걷고 결국 250년 후 일본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강빈이 꿈꿨던 미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강빈은 200년이 지나서야 민회빈이라는 시호를 받고 복권됩니다. 너무 늦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 동안 수천 명의 조선인 포로를 구해낸 여성.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바꾸려 했던 선구자. 그녀가 짊어진 건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놓친 미래였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왕은 그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강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비극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어떻게 스스로 걷어찼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강빈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튼 역사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